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금투세 적용 대상이 되면 오케이. 하지만 또 개인이에요. 기관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저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딱 그겁니다. 일단 4개 언제나처럼 똑같이 4개입니다. 네 가지가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뭐 비수기였던 1분기, 원래 전통적 비수기가 1분기잖아요. 전통적인 비수기 1분기도 그나마 잘 버텨온 것 같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쭉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의 HBM3이죠. 5세대를 이제 넣느냐. 사실 그게 관건이고, 넣기 시작함과 동시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굉장한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전 세대를 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다 봤을 때 49대 46이거든요.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넣는 순간 분명히 이것도 역전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앞으로는 그런 것들 좀 봤을 때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2차전지는 앞에서도 쭉 설명드렸고, 뭐 당연히 2차전지는 가야죠. 실만큼 쳤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AI로 가든지 메타버스로 가든지 뭐 휴대폰으로 가든지 결국은 우리가 끝에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됩니다. 아무리 뭐 엔비디아의 GPU가 좋아, 하나에 뭐 5천만 원짜리 GPU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만약 그걸 사가지고 PD님께 드리면 그 PD님 그거 가지고 뭐 아무도 못합니다. 그걸 제품에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PC를 만들고 AI PC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봐야지 챗GPT 같은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그 AI, 지금 보면 AI 테마에 정말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다 끼고 있는데, 결국은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이제 AI 테마로 들어갈 거라 봅니다. 메타버스 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앞에서 좀 풀어드렸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해짐에 따라서 중간에 좀 치고 들어가서 자리를 좀 굉장히 잘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고급 전략도 좀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좀 잘 먹히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기업들도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게 보죠. 상당히 제가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고 촬영이 아니고 친구들끼리나 지인들끼리 만났으면 분명히 욕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거는 욕을 해야 되는 법안이죠. 근데 사실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이익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당연하다 봐요. 조세 형평성 원리 당연하다 봅니다. 저는 세금은 분명히 내야 된다라 봐요. 그 세금 가지고 또 우리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세금은 내야 된다 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는 언젠가는 도입을 하겠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케이스도 뭐 선진국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황새가 이제 뱁새가 보통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을 우리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저는 항상 이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나를 거의 발가벗겨질 정도로 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을 따라는 가야겠죠. 하지만 과연 준비가 되었나? 이게 선진국과 뭐 중진국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금융 시스템만으로 금융의 이거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금융 지식이나 일반 사람들 금융 지식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입니다. 안타깝고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요. 금투세는 뭐 언젠가는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도입이 되려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꾸 미국의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있는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대주주 양도세도 있잖아요.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니, 돈 많은 어쨌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뭐 최상위 몇 명한테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일단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팩트가 아니고요. 설사 그
일부 몇 명, 상위 몇 명한테만 이제 적용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데 거래세도 되고 대주주 양도세도 되고 그리고 금투세도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금 내다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미국 갑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떼가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연말쯤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내려가잖아요. 그게 왜 내려가냐면은 대주주만큼 이제 대주주에 들어갈 정도로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연말에 그거 가지고도 지금 되게 휘청휘청 하는데 금투세까지 넣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들의 주장대로 진짜 정말 최상위 몇 명한테만 해당이 되는 법안이라 봐요. 그래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금투세를 내기 위해서는 또 시장이 그때쯤에 또 시장이 또 밀립니다. 연말 되면은 대주장도세 때문에 밀리고 중간중간에 매도할 때마다 금투세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밀리는 현상이 또 나오게 돼요. 그들한테만 해당된다라고 봐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법상으로 양도소득세로 들어와야 되죠. 양도세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걸 양도세로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문제.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양도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세로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연말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제일 꿀이 뭡니까? 인적공제죠. 그러니까 1인당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을 무조건 까주는. 근데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연간 수익이 100만 원 이하. 근데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고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건 내 와이프건 수익이 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다 빠집니다. 다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인적공제 120만 원 빠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와이프분들도 카드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쓰는 카드를 아무것도 연말정산할 때 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이 양도세를 하게 되면 또 수익이 더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게 발생하냐면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같이 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합산가세가 되기 때문에 나의 4대 보험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올라가요. 근데 싹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차가 빠졌잖아요. 저는 자동차 빠져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싹 빠지고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국내 주식 수익이건 해외 주식 수익이건 수익 난 것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의 4대 보험이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우리 월급 받으면 제일 짜증나는 게 소득세랑 4대 보험이잖아요. 4대 보험 씨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국가가 뭔데 나의 뭐 미래를 책임 연금 왜 이러잖아요. 연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소수의 일부들을 위한 정책이다? 너무 허점이 많은 정책이죠.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자,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 뭐 앞에가 다 문제지만 다 문제입니다. 근데 요 심각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만일 4대 보험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봤을 때 못했어. 이게 그런 시나리오까지 많이 생각을 했으면은 국민건강보험은 다 불렀겠죠. 회의할 때 싹 관련 부처들 다 불렀겠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 과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대략적인 어떤 이제 라인은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죠. 대략적인 어떤 이제 얘기를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쫙 하면서 금투세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최상위들이 돈 버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거예요. 나는 최상위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거든요. 돈 많이 내. 니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 이거거든요. 근데 많이 번 사람들도 내죠. 근데 이제 합당한 걸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절세라는 좋은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건데 마치 절세를 받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 탈세라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욕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금투세 적용 대상이 되면 오케이. 하지만 또 개인이에요. 기관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기업가 한 분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지 다 매각 처리를 할지
어떻게 할지 되게 핫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이 막 급등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케이스는 생각 못할까? 국회의원분들은 당선이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위탁을 합니다.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위탁을 합니다. 어디 기관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금투세 대상이 안 되죠. 너무 미흡합니다. 이 법안이.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미흡해요.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진적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 법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될 게 아니에요. 허점들 다 모든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행한다? 이건 진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직 어디 뭐 언론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금투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금투세 다음이? 금융투자소득세 다음이 지금 이거는 돈 많이 버는 니들 꼴 보기 싫어 세금 더 내 이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그러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세금 자체가 너무 세고 하긴 하니까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미국의 잘 나가는 CEO들은 자산이 없어요. 다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 있겠죠? 세금은 안 내. 일론 머스크 세금 별로 안 내. 아니 뭐 별로 안 내. 많이 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세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니들 실현하지 않은 그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 내.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 경제에 좋겠냐고요. 안 좋다니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금투세는 이건 하면 안 돼요. 폐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려고 하면은 잠깐 놔뒀다가 더 보완을 하라고요. 근데 보완이 이게 뭐 1, 2년 해서 되겠어요? 이게 뭐 시행조사 해가지고 뭐 막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 5년이에요. 최소한 2, 3년, 3, 4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주장할 때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대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도 기준인지 아세요? 2019년도 기준이에요. 안 맞아요. 왜냐면 2019년도 이후에 어떤 테마가 나왔어요? 2020 테마가 나왔잖아요. 2021, 2, 3 정말 핫하게 달궜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2000년지 가지고 수익 낸 분들, 그때 저점에 싸보신 분들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금투세 대상 되겠죠, 그분들은? 매도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그 투자자 수가 지금 개인 투자자 수도 안 맞아요.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런 핫한 2차전지 때문에 들어온 분들을 싹 다 빠진 거거든요. 이게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끝까지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완전 찬성. 네, 부유세? 이런 완전 찬성. 오케이. 하지만 금투세는 너무 미완성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할 때 거래세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중과세 삼중과세 안 나오게 컨트롤을 잘하든지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주식으로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능력으로 번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돈 자꾸 뺏으려고 하지? 난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장경제 국가잖아요. 이건 맞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이거는 뭐 보완해서 뭐 추후해야겠습니다. 좀 보완할 정도로 보완할 게 몇 개 안 되면 보완할 수 있어. 근데 보완할 게 이거는 그냥 다 보완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폐지가 맞아요. 지금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만약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보통 이제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3,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온 사람이잖아요. 뭐 밀리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나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3,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데 만약 이거 시행되면요. 저 확 낮춰버릴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올라갈 때마다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크게 한번 시장을 세울 수 있고 이제 우리 경제 이 주식시장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잘하고 있어요. 일본 보세요. 일본이 밸류업에서 얼마나 지금 핫하고 지금 국민들 자체도 되게 얼마나 핫해졌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너무 기분이 괜찮아요.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투자 20년 좀 넘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진 적이 없었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금투세 찬물을 갖다 끼얹어 버리면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오히려 그때까지 공포감이 막 나오다가 시행되고 나면은 악재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가면 뭐 합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누르는 정말 고정이 생겼는데 사업으로 치면은 딱 이게 매번 따박따박 나가는 고정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냥 고정비를 증가시키면 안 되죠. 사업에서는 고정비는 직원들 월급으로 끝내야지. 안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라는 연말 되면 이제 항상 딱딱딱 직원들 월급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매달 월급을 1급으로 그냥 100만 원씩 매일매일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 것 같으면 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밀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미완이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대만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홍콩 학생 지수랑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대만 가권 지수랑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커플링이 엄청 홍콩처럼 높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일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금융투자세를 도입했다가 없애버린 케이스. 왜 없앴냐? 당연히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은 이슈. 갈 길이 항상 많이 남았고 이제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지수의 문제였는데 그거로 이제 밀어붙여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들의 어떤 상황, 이제 인덱스를 보고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잘 나가는 지수를 보려면 일본을 봐야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을 봐도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보다 그래도 좀 하기 때문에 일본 보는 것도 애매한데 미국을 봐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을 봐버리니까. 미국은 따라가야죠. 근데 미국이랑 사실 너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만도 이제 하고 나서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 흐름으로 갔는데 굳이 그런 거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굳이 그런 거를 만드냐고. 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활동하고 지금 막 그렇게 막 같이 모여서 이제 막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막 투표도 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동참하십시오. 그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 사실 밸류 프로그램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아베 일본 정권에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총선용으로 사실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저는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스타트 끄는 건 잘했다 봐요. 왜냐면 이걸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걸려버리면은 또 뭐 정치 상황이 바뀌고 뭐 하고 하면 또 이게 아예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일본도 수십 년 동안 관련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제 관련 이런 기관들이 중간에 뭐 수십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바꿀 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회의 2번인가 했잖아요. 2번인가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 맞는 정책들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잘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 끊었다는 것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지금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평가입니다. 괜히 지금 딴 거 해가지고 외국인 끌 생각하지 말고 밸류업 잘해가지고 외국인들 끌면 돼요. 공매도 중지해도 외국인 들어오잖아. 옛날 기관들 맨날 그랬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공매도 중지하면 외국인들 안 들어올 거라 그랬잖아요. 외국인 다 나갈 거라고. 뭔 소리야. 공매도는 기관 너희들이 하는 거지. 외국인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타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매도는 중지가 돼도 외국인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만 딱 올려도 외국인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다는데 그 이후에 밸류업 하면서 배당 성향 올리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1분기 때 공매도가 중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매수 양은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기관지들이 손실 보기 싫어가지고 만든 거고 그냥 굳이 이거 말고도 사실 방법이 파생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밸류업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지 뭐 총선을 해도 뭐 의석수가 바뀌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최소 일본처럼 10년은 쭉 끌고 가야 됩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중간에 멈춘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움직여야 돼요.